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 홈플러스 37개 매장이 문을 닫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정상 영업 중인 매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임금 체불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고용 불안이 다른 매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영업을 중단한 순천 풍덕동 홈플러스 매장. 일부 임대 매장들만 영업을 이어가면서 마트 앞은 썰렁합니다. 전부 사람들이 여기 가까이에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다 이야기해요. 정상 영업 중인 순천 지역 내 다른 지점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홈플러스 순천점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물건이 제때 납품되지 않아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자사 브랜드 공산품으로 채워진 신선식품 매대.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손님은 줄고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직원 임금까지 석 달째 밀렸습니다. 한때 300명에 가까웠던 전남 동부권 매장 3곳의 직원 수는 220여 명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두려고. 월급이 너무 안 나와버리니까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노조는 이번 사태가 지역민 수백 명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점포들이라도 그 유통을 계속할 수 있는 대로 인수가 돼서 이 직원들의 고용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 마트 산업노조가 홈플러스 정상화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40일째.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다가오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원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의장단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의장 후보로 고흥 송영곤, 광주 서구 심철희, 목포 전경선 당선인 등 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남도 의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초대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몫의 부의장 후보에는 조석호 당선인, 전남 몫의 부의장 후보에는 김문수 당선인이 각각 단독 등록했고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신민호 당선인, 원내대표에는 강문성 당선인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로 4선의 주재현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당선인들이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재현 당선인이 경쟁 상대인 이선효 당선인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전반기 부의장 후보로는 박성미 당선인이 선출됐고 원내대표는 민덕희 당선인이 맡게 됐습니다.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전해드리는 이슈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여수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국제음악제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등 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청사진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 오는 24일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민형배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은 지자체장 당선인 등이 참석하는 현안 공유회를 갖고 지역별 핵심 사업과 예산에 대한 요청 사항을 청취합니다. 한편 민선 7, 8기 8년 동안 도정을 이끌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24일 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섬박람회와 관련해선 오는 2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수를 방문해 주 행사장 공사 진행 상황과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 예울마루에선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에코 국제음악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화양 면민회관 일원에선 제5회 섬섬 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또 순천에선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미식 투어가 진행됩니다. 광양에서는 오는 23일 전남 농아인 대회가, 이어 27일부터 이틀간은 전라남도 의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전남 의대 설립을 위한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논의가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는 국립의대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순천대, 목포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대 설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등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다음 달부터는 구체적인 협의가 재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착수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부지 공모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영민 고흥군수는 재선 확정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제2우주센터 유치를 건의한 바 있어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에서 정부와 광주시가 내년 KTX 호남선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법정 계획에 민간공항 이전 시점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 광주공항 북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지원한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5년간의 공항 정책을 담은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춘 민간공항 이전이 당초 합의였지만 이전 시점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못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호남고속철도를 넣을지 말지는 지금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이전 시점이 빠질 경우 민간공항 이전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도지사 합의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들의 행정적인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계획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반드시 공항 개발 계획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지만이 이 부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이전 사업비 조달 문제에 이어 민간공항 이전 시점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오는 10월 주민투표를 앞둔 군공항 이전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거를 누락한 상태에서 그냥 이전한다는 거는 우리가 요구 조건에 우리 정당성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보고.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고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앞두고 고향인 신안 하이도 생가의 관리와 활용 실태를 짚어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공간이지만 찾는 발길이 점차 줄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섬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자리한 하이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 시작된 공간이지만 생가를 찾는 발길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000명 수준이던 생가 방문객은 최근 8,000명대로 감소했고
올해는 7,000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꼭 김대중 대통령 한 분만 바라보고 오시는데 막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또 뭐 교통이 무엇보다 불편해서 오시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접근성입니다. 목포에서 하이도까지 쾌속선으로 1시간 10분, 차도선으로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운항 시간대도 제한적이어서 외지 관광객이 당일 일정으로 찾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섬 안에서 이동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체류 기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유스 호스텔은 운영 인력 문제로 2년째 휴관 중입니다. 콘텐츠 보완도 과제입니다. 생가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여정과 평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안군은 생가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근에는 정치인물 사진박물관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숲도 조성돼 있습니다. 하일 청소년 수련시설은 운영대표 여사님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시설 용도 폐지 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관광지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 전직 대통령 생가에는 연간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는 접근성과 체류 기반, 콘텐츠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위축된 DJ 선양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하이도 생가를 잠시 들르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르고 배우는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8천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8,300여 건으로 전남이 5,100여 건, 광주가 3,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서별로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1,053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는 순천경찰서 779건, 여수경찰서 70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